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 휴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핵 위협 발언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잠수함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뉴욕의 한 아시아 식료품점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들이닥쳐 직원들이 체포되고 상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동부 전역에 폭우가 또 쏟아지면서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금리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공연과 뮤지컬 도산의 갈라 콘서트가 오는 19일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 휴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망은 과한 기대 탓이라고도 했는데요.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50일 내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강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이후 줄곧 침묵해온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며 오는 8일로 관세 부과 시점을 앞당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каких-то разочарований со стороны 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то все разочарования, они возникают от избыточных ожиданий.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평화를 위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러시아 점령진의 우크라이나군 철수, 서방 제재 해제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Условия, безусловно, остались прежними. Это же не условия, ясно. Но главное – это искоренить причины, породившие этот кризис.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비판한 푸틴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또 다른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군 핵잠수함 2척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명령했다면서 메드베데프의 선동적인 발언이 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앞서 메드베데프가 자신을 향해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 데드핸드를 거론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현재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며 단 한 명도 헛된 희생이 없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러시아 병사 거의 2만 명이 사망했다며 불필요한 죽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뉴욕의 인기 아시아 식료품점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전격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이 체포되고 상점 운영은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경 뉴욕주 나야가라폴스 블러버드에 위치한 아시아 푸드마켓에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색 영장을 들고 사업장에 들이닥친 요원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막은 채 하루 종일 수사를 이어갔으며 상점은 폐쇄됐습니다. 아이스는 현장에서 다수의 직원을 체포했으며 직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사업 관련 문서까지 모두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켓 측 법률 대리인인 알레한드로 구티에레즈 변호사는 아이스가 과거에도 해당 상점의 고용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시아 푸드마켓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고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에레즈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은 인력 고용 시 서류 및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사업장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do obtain their employees the legal way and they have their I-9 paperwork in order and that this is just a way to interrupt a lawful business for a period of days. 변호인은 또 단 6명의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총 17대 차량이 동원된 건 역시 과도한 인력 및 자원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사업장을 급습해 폐쇄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료 요청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아이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라 구체적인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탓에 아시아 푸드마켓은 현재까지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 단속을 나서는 것이냐며 단속 방식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들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안 성인 10명 중 7명이 온라인 사기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는 크레딧 카드나 직불 카드 해킹을 통한 허위 결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73%가 적어도 한 번은 온라인 사기나 공격을 당한 적 있으며 아시아는 71%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허위 결제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36%는 제품 미배송 또는 가짜 상품을 미끼로 한 피해, 29%는 계정 해킹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 측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30%는 개인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지만 피해자 10명 중 7명은 경찰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은 AI 기술의 확산이 온라인 사기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사기 방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플랫폼의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커뮤니티 중심의 사기 예방 교육이 아시안 커뮤니티 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9살 소년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R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뉴햄프셔 애비뉴와 4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RV 차량은 형제가 탄 전동 스쿠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스쿠터를 타고 있던 9살 나디르 가바레테는 사망했고 올해 19살로 확인된 그의 형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RV 운전자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운전 테스트를 진행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RV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고 가로등도 어두워 이 지역은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동부 전역에 폭우가 또 쏟아지면서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고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시민들이 공유한 동영상 등에는 맨하탄의 그랜센트럴역에서 빗물이 세차게 플랫폼 천장에서 열차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는 물에 잠겨 고립된 자동차 위로 운전자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시간에 76mm의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내려진 펜실베니아주 레딩에서도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좁은 도로에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을 잇는 고속도로가 침수돼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에서 여러 명을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도 뉴욕주와 뉴저지, 커네티컷 등지에서 지하철역으로 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운전자가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금리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7만 3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5월과 6월 두 달의 신규 고용 규모도 종전보다 26만 개 가까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용 시장이 몇 달 전부터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별도의 조사에선 미국의 7월 제조업 활동이 9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은 전날 40% 아래에서 이날 80% 안팎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말 금리 결정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두 위원은 성명을 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고용시장의 방향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며 점진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을 잘 살펴봐야 하긴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We are seeing things underlying in the economy that suggest that inflation pressures are up, and that's really a source of concern. It's something that we're really going to have to watch.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악화된 고용지표에 상호관세 시작,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핵 잠수함의 배치 소식 등이 겹치면서 뉴욕 주식시장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파월 의장을 공격했습니다. 거친 말과 함께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연준 이사회가 통제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택 거래가 사실상 마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레드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규 매물은 전년 대비 17% 이상 줄었고 샌디에이고와 애너하임 등에서도 두 자릿수에 달하는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신규 매물 감소 상위 10대 도시 중에서도 절반이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고금리와 높은 세금, 주택가격 등의 원인 등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럴 페어웨더는 시장 전체의 핵심 요인으로 락인 효과를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모기지 금리 6.5%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집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을 움츠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페어웨더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부담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스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스빌리티 피스비뱅크.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뮤지컬이 만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철학과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연이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윤범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이여 도우소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한 뮤지컬 도산. 한인 예술인들의 창작 뮤지컬로 호평받으며 시즌 4번째 공연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브로드웨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뮤지컬 도산은 5번째 시즌인 올해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만나 웅장함을 더합니다.
55인조 오케스트라와 30여 명의 출연진이 함께 무대에 올라 도산의 철학과 실천적 삶을 예술로 기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이민 역사를 우리 차세대들에게 진짜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그리고 또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공연은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산하 도산 오케스트라의 창단 공연입니다. 한인 문화예술 발전과 차세대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담아 결성된 도산 오케스트라는 LA 필하모닉 등 지역 최정상급 연주자들과 젊은 차세대 한인 연주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언어가 끝나는 곳에 음악이 있다고 했어요. 모차르트라는 작곡가가.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도산을 보신 분들이 그 전까지 모르던 애국심들을 갖게 되셨고 또 이번에 이제 오케스트라로 같이 뮤지컬 도산을 하는데 또 라이브 음악이 주는 그 힘도 엄청날 거예요.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도산의 대표 아리아들은 물론 화랑 청소년 재단과 영 엔젤스 합창단, 코엔가 초등학교 합창단이 함께 참여해 도산의 정신을 노래합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공연진과 관객들이 모두 함께 고향의 봄과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또 공연 말미에는 리버사이드 미주 도산 기념관 건립을 위한 비전 영상도 상영되며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자녀와 또 부모님 세대와 또 조부모님과 같이 와서 서로의 1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2세대들이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같이 경험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번 공연은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와 LA 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무대 예술인 그룹 시선이 기획 연출을 맡았습니다. 공연 수익은 향후 사회 소외계층 지원과 도산 기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한미 외교수장의 만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현대화도 주요 의제였습니다. 한미 동맹 관련 이슈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제가 들고 온 이슈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자기 할 얘기도 하고. 동맹 현대화에 있어 미국 측이 방점을 두는 건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 그 논의까지 들어가진 못했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이례적인데 주한미군이 미중 사이 분쟁에 투입될 경우 우리도 미중 사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국자도 발언 취지에 대해 미국이 왜 그러는지, 즉 미국에서 왜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라는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상 이슈가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가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주차 단속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LA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28,7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28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LA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한인타운 내 주차 위반 단속은 56,654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줄었던 주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LA시는 주차 단속으로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인건비와 연금 등으로 올해 약 6,5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 당국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차 위반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남가주 지역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인 5일부터 LA 한인타운 기온은 90도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우드랜드 힐스 기온은 107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고 버뱅크는 100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야외 활동 자제, 노약자와 반려동물 보호, 시원한 공간 확보와 냉방 점검 등을 조언했고 경찰은 절대 아이나 반려동물을 차에 단 몇 초도 방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로 만년 1위 LA가 2위로 밀려나고 움직이지 않는 도시라는 오명을 워싱턴 DC가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정보 사이트 컨슈머 어페어스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DC는 평균 출퇴근이 33분으로 주요 도시 중 가장 길었습니다. 평일 교통체증 시간도 주당 6시간 35분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교통지옥의 대명사였던 LA는 평균 통근 시간이 30분으로 워싱턴 DC보다 짧았지만 주간 교통체증 시간은 7시간 51분에 달했습니다. 3위는 마이애미가 평균 통근 시간 29분으로 나타났고 샌프란시스코와 애틀란타,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감소로 출퇴근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반면 도로 인프라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락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틀 엇가리고 3일이나 떨어진 이번 주는 10주 만에 최악의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다우존스는 6주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조짐인데요.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에 더해 5월과 6월 구인 건수는 총 25만 8천 건이나 대폭 하향 조정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5년 4개월 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10에서 41%까지 높아진 관세를 적용한다는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자 이미 과열된 매도 심리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 나란히 약세로 돌아선 애플과 아마존을 포함해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전 종목이 동반 하락한 건 6주 만인데요. 또한 고용 충격 여파로 어제까지만 해도 38%에 불과했던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늘 하루 만에 83%로 2배 넘게 급등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달 건강하고 마음의 여유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